원내대표께서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당을 바꿔보고자 하는 그 의지에는 제가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혁신이라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 거치가 결정되면 다음 지도부가 권한대행 체제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가 들어설 텐데 아마 그 기구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는 지도부에서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원분들의 이 개혁안에 대한 의지, 우리 당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 총의를 모아서 다음 지도부가 혁신을 통해서 개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의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여론조사라는 것이 우리 당의 쇄신이 시작되는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분들의 동력을 모으고 또 당원분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당원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당원분들의 생각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특검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곧 이제 특검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에는 협조하겠지만 정치 보복이라든지 야당을 말살하기 위한 그러한 정치 보복에는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민주당의 특검과 같은 것, 정부 여당의 이 특검과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것, 당원 민주주의의 시작점이 저는 이 당원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에서 당원 여론조사를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몇몇 후보들이 당원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당원 주권은 아마 국민의힘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 10일 날 저희 국민의힘은 많은 당원분들께서 이른바 당원주권 혁명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서 저희 국민의힘의 어떠한 일들을 바로 잡아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당원 여론조사야말로 당원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유민주정당을 지키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개혁안에는 많은 국회의원분들의 이견이 있고 긍정과 부정의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모두가 같을 텐데 그렇다면 이 개혁안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조차 많은 의견들을 묻는 것이야말로 저는 당원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개혁안을 통해서 많은 당원분들이 만약에 이 개혁안을 실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은 당연히 이 개혁안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영남 16당이라는 저항의 제도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 특히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한 표 한 표 행사하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께서는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지역구는 영남에 있지만 기재부 출신으로서 또 수도권 민심하고 그리 멀리 계시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곳을 명확히 알고 계신 분이고 어제 원내대표 후보자 간의 토론회에서도 밝히셨던 바와 같이 혁신에 대한 의지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과 시민들 또 당원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만났을 때 예. 시장님이 임기 전에 사퇴하지 말고 개혁안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을지 지난 주말에 만남이 있었고요. 나라가 어렵고 또 당도 어지럽다 보니까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분들끼리 모였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제 위기 상황이라든지 정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공감대를 나눴고요. 어떤 임기에 대해서 특정해서 말씀하기보다는 그래도 누군가가 나서서 국민의힘이 개혁의 틀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 정도의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계셨는데 저희가 특정 정당을 국한해서 말씀했던 건 아니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삼권 분립 위협과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 진영 자체가 굉장히 위기일 거라는 것에 많은 인식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당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보수 진영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혁신하고 개혁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공감을 이뤘습니다. 혁신이 구성을 비대위원장과 손석희 원내대표가 이제 논의한다고 원내지도부가 밝혔는데 혁신위 구성을 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을 하려고 하는 원내대표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혁신이라는 것은 제 거치가 결정되고 다음 지도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은 임기 동안은 이 개혁에 대한 동력을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개혁의 동력을 이어 삼아서 다음 지도부로 연결하는 것이 저희 남은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혁신위로 계속 그거를 넘겨서 논의한다고 하면 오늘부터 매일 새로운 개혁안이 발표하는 그래서 그 혁신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원내대표와 아직 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내대표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리는데요. 그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시는 한 혁신이 출범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뭔가 예를 들면 당원 여론조사를 수용하면 혁신이도 수용하고 이런 뭐랄까 협상의 여지가 좀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당원 여론조사가 혁신위의 어떤 출발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원 여론조사라는 것은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분들의 생각을 묻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혁신위가 출범하기 위해서라면 다음 지도부가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원내대표하고 만나